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적인 두뇌를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6월 29일 1화가 공개된 이후 흥미로운 스토리와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첫 1화 시청률 0.9%에서 단 4회 만에 전국 시청률 5%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방영 중인 ENA라는 케이블 채널은 기존의 다수의 인기 드라마를 제작한 TVN과 OCN과는 달리 신생 케이블 채널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단 2회 만에 전작의 최고 시청률을 뛰어넘고 ENA 채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4회에서는 5%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방영한 공중파 수목 드라마를 제치고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물며 3회 방영 직후 ENA 드라마에서 재편성된 재방송 역시 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케이블 시청률 순위를 ENA 계열 채널들이 줄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셈이죠. 또한 현재 스트리밍 계약을 맺고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이기에 한국에서 먼저 입소문을 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한국 차트에서 먼저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이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가 매주 이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집계해 발표하는 전 세계 톱10 프로그램 주간 차트가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주간 차트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2395만 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작품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지 2주 만에 달성한 기록이죠.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공개 첫 주 전 세계 글로벌 톱10 진입은 불발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시청량이 늘어나 결국 1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더욱 놀라운 점은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한국 드라마로서는 넷플릭스 차트에서 첫 1위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11월 글로벌 톱10 공식 집계의 결과를 공개한 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심판, 지옥, 고요의 바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 K 콘텐츠 6편이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모두 오리지널 작품이었죠. TV 프로그램 전체로는 지난 12일 기준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베트남 등 8개국에서 각각 한 번 이상 1위를 차지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 10개의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존 언어 외에도 31개의 언어가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 글로벌 흥행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네요. 드라마 화제성 지수에서도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7월 1주차 굿데이터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 순위에서도 1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이는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기록으로 화제성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뉴스, VON, SNS, 동영상 전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기록입니다. 하물며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도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강태우, 주연영도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죠. 한편 이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엄청난 성공은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법정 드라마 치고는 상당히 고액의 제작비를 들였음을 알 수 있는데 거의 사전 제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제작비만 무려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법정 드라마이기에 딱히 고액의 제작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을 거라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200억 원의 제작비 중 상당 부분은 주인공 우영우가 상상하는 고래 CG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드라마 지리산을 제작한 제작사가 당시 CG 문제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기에 이번 드라마에는 작정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다른 공중파 드라마와는 다르게 PPL도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 제작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덕분에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좀 더 몰입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라마에서는 무엇보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배역을 배우 박은빈 씨가 정말로 훌륭하게 소화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배역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연기해서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박은빈 씨는 사실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를 굉장히 꺼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1년에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배우 박은빈 씨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신 KBS 드라마 연모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기되었다고 하죠. 당시 제작진들은 우영우는 박은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무려 1년을 기다리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박은빈 씨는 배역을 거절한 이유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거슬리지 않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배역을 소화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여러 번 고사했지만 제작진이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자신을 믿어주니 그 마음에 보답해야겠다 싶어 용기를 냈다고 밝히기도 했죠. 어쨌든 이런 제작진의 기다림과 신중하게 배역을 대하는 박은빈 씨가 만나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네요. 더불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인기를 끌자 원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들이 소설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원작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청자들의 추측 때문이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원작이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본은 영화 증인의 문지원 작가가 썼는데 조우성 변호사의 에세이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영감을 얻었고, 동시에 신민영 변호사의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에서 각각의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그렇기에 정확히 말하면 영감을 받은 책은 있지만 어떠한 작품을 드라마화한 것은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기존과 다르게 휘려 드라마가 웹툰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사 A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원작으로 한 웹툰을 만들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그간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드라마가 웹툰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정한 원작 없이도 탄탄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작 과정에서 사소한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에피소드에 영감을 준 책을 집필한 신민영 변호사가 드라마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촬영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설정들을 잘 짚어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재판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는데 법정 경위가 제지하지 않고 서 있는 등의 장면들이 원래 드라마에 그대로 있었으나 이를 지적해 수정했다고 하죠. 아마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케이블과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며 단 4화 만에 엄청난 열풍을 이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담이지만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원래 SBS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SBS에서 편성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로 방영 시기가 밀리면서 ENA 채널에서 방영하게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2022년 3월에 SBS에서 우영우의 출연할 아역을 섭외한다는 게시물이 발견되기도 했기에 사실인 듯해 보입니다. 과거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을 놓친 SBS는 이번에 우영우까지 놓쳐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반면에 애초에 목표 시청률을 3%로 바라봤던 ENA 채널은 단 4화 만에 5%를 달성했으니 정말 대박이다 싶을 테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